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수급이 메말랐어요. 거래도 없고 최근 들어 거래 대금이 13조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그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 어떤 종목에 그 수급이 가고 움직임이 나오는지 판단하기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또 소외받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거래소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지수 유지하고 있고요. 2600선 아래에서 25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지금 0.8%의 약세 흐름이고 외국인은 이제는 팔자세가 디폴트인 것처럼 무조건 이제 매도로 좀 시작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1,800억 원대 매도 우위고요. 가끔씩 오후에 상승 반전, 매수 반전 될 때가 있는데 이내 다시 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곤 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KB 금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단기 순이익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늘어났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이자 매출이 이자에 대한 그 구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금융주에 대한 시선이 외인 기관 쪽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네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내 매수 경쟁에 돌입을 해서 그런가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이 종목 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함께 담았습니다. 다만 장중에 29% 넘게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며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점, 변동성이 정말 강한 종목 중에 하나로 확인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공개했는데요. 컨센 하회했습니다. 3분기 환율 영향 때문이라 일시적일 거라는 평가도 있는데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같이 오늘 좀 외국인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 소식으로 인해 최근 들어 주가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지배구조 개편 그 경영권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쪽이라 이슈가 좀 정말 강력하게 붙은 종목들만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네요. 순매도 리스트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33거래일째일까요? 현대차 어제 실적 공개를 했고 3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 이제 개선세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외국인이 오늘 계속 또 순매도를 하는 거는 약간은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금융주 안에서 외국인 하나금융지주를 팔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도 팝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미용기기 클래시스까지 매도 리스트 올라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자, 기관은 오늘 금융주 위주로 담고 있죠. 놀랍게도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금융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BNK 금융지주.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예금금리는 떨어뜨리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이렇게 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힘든 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계 쪽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 테크잉 담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한미약품과 함께 좀 지배구조 이야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순 매도는 보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시장 재미없죠, 대표님. 네.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계좌를 쳐다보기가 싫은 그런 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금융주가 오늘 또 강세입니다. KB금융 오늘 리스트 들어와 있고요. 고려아연이나 한미사이언스, 티웨이항공처럼 개별적으로 이 경영권 이슈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한번 체크를 일단 해볼 텐데요. 모건스탠리가 그 반도체 겨울론 제시했던 게 8월쯤이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평가했다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전망 틀렸다. 목표가를 원래 좀 내려잡았었는데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33만 원 목표가는 이제 모건스탠리 측에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도 역시 하이닉스 HBM 쪽으로 문제 없구나. 공급 과잉을 사실 좀 중론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급 과잉도 이번에 하이닉스가 컨콜 하면서 아니다. 내년까지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고 또 컨콜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씩 더 지금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벗어나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하이닉스만. 예,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는 AI 파도에 올라타지 못했고 지금 하이닉스 이제 독주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좀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캐파 자체가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큰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독주를 하고 있듯이 지금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MD의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지금 마이크론인데 물론 마이크론이 더 빨리 쫓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또 빨리 쫓아오게 되면 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뭐 우리나라 뭐 테크윈 같은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모건스탠리가 반성문을 썼다라고 지금 기사는 나왔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HBM에 대해서는 약간 좀 틀렸지만 여전히 메모리 단은 안 좋을 거다 내년에. 그러니까 목표가 12만 원까지 끌어내렸던 거를 만 원 올려주면서 자기들이 반성문 썼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 반성한 게 아니라 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 넘게 가 있는 종목을 13만 원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거기 이제 쓰신 분들 보니까 이제 한국 분이 2분, 중국 분이 1분인데 네. 한국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겠죠. 한국 분인지 한국계인지 모르겠지만 김 씨 분이 계시더라고요. 션 김이라고 하신 분이 쓰셨던데 일단 본인들의 틀렸다라는 전망, 여기는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도 틀렸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전망이 좀 많이 틀렸는데 본인들의 중장기 전망은 안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더 지금 이제 좀 갈렸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좀 갈려 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그 스탠스를 따라가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결국엔 반도체 겨울론이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가 던졌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BM 공급 과잉이 아니고 내년에도 수요가 많고 우리는 이미 내년 것도 다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 외에 지금 메모리 단이라 이제 그 전에 레거시 단이죠. 그쪽도 지금 우리 낸드 시장 너무 안 좋지만 우리는 매출의 거의 60%를 ESSD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그걸 증명하듯이 지금 또 테슬라와 같이 이걸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 1조 원대 공급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예측,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다 틀리고 있다라는 걸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는 자료, 하이닉스가 HBM을 얼마 만들려고 하는 계획,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만들려는 계획, 마이크론이 만들려는 계획을 다 더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공급 과잉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계획이 항상 높게 잡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존의 틀로 보면 안 되는 시장을 기존의 틀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또 빠지면 맞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증명을 한 두세 달 정도 반복하면서 결국엔 14만 원대까지 갔던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대 위에 안착을 했고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어제 오늘 하이닉스 실적 뭐 7조 500억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시장은 매크로 상황에서 보면 미 대선 전의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고 11월 5일 이후가 돼야 사실은 투자가 좀 자금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최근 보면 굉장히 시장은 올라오는 것 같고 나스닥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도 지금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급등하고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다행히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망을 좋게 내면서 21%나 무려 올랐죠. 22% 가까이 올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사실 미국 시장 내 종목을 보면 미국 시장도 그닥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도 4.25%까지 올랐다가 오늘 4.1%대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4.2%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금리,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선거가 끝나봐야 사실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여전히 그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테슬라 어제 올라왔으니까 오늘 또 2차 전지 막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신 분들은 다 오늘 실패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 리스크 테슬라는 지금 트럼프 따라다니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2차 전지들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11월 5일까지는 그냥 그렇게 주식시장을 열심히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좋다. 그걸 반증하는 게 오늘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고려아연 효과라고 보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렸는데 지금 시장까지 방대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점, 왜 수급이 안 붙는가. 자, 다음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다 전망 망쳐놨는데 사실 아니었다, 미안하다라고 하면 다인가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계속 잘 가고 140달러 돌파했는데 실적도 좋고 업황도 괜찮은 SK 하이닉스와 타 HBM 관련 소보장들 다시 주가 예전으로 회귀시켜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를 좀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근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엔비디아가 140불 넘어갔을 때 140불 찍었을 때 하이닉스가 24만 원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전고점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도 보면 엔비디아는 또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좋은데 이쪽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내년 그러니까 4분기 내년 넘어가면 HBM에 대한 포지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률도 매출은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예상보다 한 3천억 이상 더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마진이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마진보다 더 좋았다. 너무 비싸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이제 HBM이 이제 수율도 80% 이상이 잡히면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남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환율도 워낙 약세 기조로 가면서 또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디램도 걱정을 했지만 뭐 중국의 CXMT 이쪽에서 상신 메모리에서 따라붙어서 안 좋을 거다 이런 것도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도 어제 SK에서 했죠. 아직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와 경쟁이 되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DDR4는 재고가 좀 남지만 DDR5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가격도 좋다. 그리고 DDR4도 재고가 생각보다 업계에서 한 20주까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6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잘 팔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4조에서 5조 사이 예측하고 있던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추월한 상황이죠. 그러면 주식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대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의 대장은 SK 하이닉스고
예, 뭐 2차 전지 대장은 LG 에너지솔루션이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SK하이닉스 저는 지금 4분기에 한 8조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7조 300억에서 한 1조 정도 더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4분기부터 HBM3 12단이 공급되는데 지금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 내년 1분기부터라고 보면 내년에는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 신제품이면 마진율이 더 좋죠. 삼성전자 오늘 56,000원 내려가면서 또 신저가던데 그럼 바닥 더 열어둬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55,000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52,000원대면 52,0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52,000원이요? 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뭐 저는 55,000원 이상에서는 잘 버티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52,000원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52,000원까지는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인데 여전히 근데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31일째 팔고 있죠. 네. 오늘까지 하면 32일일 텐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다. 노곤창 센터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예전에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안 지켰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려고. 아니요. 대선 끝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예. 증시 상황이 좀 우호적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예. 삼성전자가 지수 인덱스랑 연관돼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이후의 흐름이 그래도 반도체 업황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예. 지수 자체가 반등 시도한다면 삼성전자도 달라질 수 있지. 아. 이것도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또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은 뭐 당선되고 나서 빠지든 오르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면 네. 단기간에 복구가 되겠죠. 이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님이 얘기하셨죠. 네?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님이 네네네.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 선거만큼 주식시장에 중요한 건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없어. 중대한 선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뻥이다. 아, 뻥이 왜요? 그런, 안 선, 중요해요? 그런 선거는 없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펀더멘탈에 귀결하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이슈, 뭐 후보의 반영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다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흐름대로 간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경기의 흐름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이유 GDP 3분기 성장률 0.1% 나왔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일까요? 아니요. 매력적이지 않겠죠. 네. 성장을 못하는 나라에 투자한다는 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삼성전자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악재, 거기에 국내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선 이슈는 끝나고 나면 아마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급등했다가 결국엔 다 제자리로 내려왔죠. 그 네.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책을 아무리 쓰더라도 그게 기업이 돈 벌 때까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튈 수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보장단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네. 종목들.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나쁠 게 없죠. 전방 산업이 계속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계속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뭐 이수페타시스는 나쁠 게 없고요.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지만 한미반도체랑 그럼 하나정밀기계가 쫓아오고 뭐 다른 회사들 ASMT 같은 회사들 거 장비를 갖다 쓰겠다 하이닉스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독주 체제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생긴 건데 한미반도체랑 그러면 하나정밀기계 및 나머지 회사들을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엔비디아와 그냥 마이크론 정도로 AMD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네, 기술력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 힌트 얻어봤고 또 테슬라가 하이닉스에 요청했습니다. AI 칩 주세요 하고 어디다 쓰게요? 그 AI 슈퍼컴퓨터, 네. 그렇죠? 그래서 ESSD 쪽으로 지금 이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또 파도가 많이 올랐었나 봐요. 이쪽으로의 시선은 어떠실까요?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뭐 ESS도 지금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 보면 ESSD가 굉장히 성장률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시장도 커지고 있고 지금 기존 HDD를 다 이걸로 교체되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 소비자용 랜드, 기업용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이 아닌 소비자용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지만 지금 ESSD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같이 납품하고 있는 뭐 상장 때 말이 많았던 파드도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이 ESSD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같이 클 수 있죠. 그래서 파두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파두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뭐 에이징랜드가 또 같이 이제 ESS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ESSD 관련돼서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 없이 이제 원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를 때 무섭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파두가 지금 바닥이다. 그렇죠. 뭐 파두는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전고점 부분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는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우상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D 관련된 종목들 여기 쭉 언급되어 있는데 여전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 향이냐 이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하이닉스 향으로. 예, 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파두, 뭐 에이징랜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도 강합니다 오늘. 예, 예.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오늘 최근에 흐름 보면 그렇죠. 어제 뭐 테슬라랑 뭘 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 테슬라 관계자가 왔다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맞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도 다 이제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튀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실적 나온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한번 열어볼게요.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는 못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다 뛰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못 나왔고, 다음 화면 보시면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이제 매출 영업이익도 이렇게 YOY로 떨어졌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좀 하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좀 담긴 담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는 AI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이라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후보도 이 전력 인프라 쪽으로 엄청 투자를 하니까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 자체가 굉장히 좀 헤비하고 이제 뭐 기계 설비 자체가 크고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변압기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데 지금 가이던스를 못 지켰죠, LS 일렉트릭은. 근데 가이던스를 거의 부합하게 나온 게 이제 현대 일렉트릭인데 왜 가이던스를 못 지켰을까? 한마디로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너무 이제 과잉 계산을 한 건데 좋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데 그 긍정적인 거를 그나마 채워준 거는 현대 일렉트릭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럼 왜 빠지냐? 실적 발표 났는데 고점에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섹터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을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중점으로 두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LS라든지 뭐 효성중공업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심으로 보는데 네. 저 같으면 그냥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만 보는 게 편하다. 굳이 네. 다 포트폴리오 다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뭐 그렇게 여러 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 일렉트릭이 좋아야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이제 울산 공장,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미국 공장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또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이제 매출 증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여전히 중장기로 보시고 지금 너무 단기에 막 들어가시면 사실은 지금 이게 한번 급등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쉬는 구간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다.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한번 퀀텀 점프를 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조정일 뿐이다. 업황 좋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KB금융 오늘 기관들이 금융주 싹쓸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 시간에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찬바람 불 때 배당주요.
지금 좀 오늘은 좀 많이 올랐죠. 조정 나올 때 사시면 되고요. 10만 원 네. 밑으로 빠질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매력도 있고 또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회장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마 시장은 집중한 게 밸류업 관련돼서 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다, 재편입된다 이거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쓰겠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그러면 배당도 늘리지만 뭐 주식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을 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PBR 기준으로 1배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다들. 근데 이제 이게 저평가 해소 국면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지 다 아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뭐 물려줄 회장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예, 그리고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72% 이상 갖고 있거든요. 70%, 72%, 3%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입장에서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좋겠죠.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있고 국내 기관들도 지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금융주들 되게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조정받을 때 오늘은 좀 과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안전할 때. 예. 연말까지 좋을 거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